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백아중이고 30대예요. 동갑내기 남편과 유치원생 아들이 있고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수입이 꽤 많아요. 이 집도 시아버지가 지으신 거예요. 남편은 대학 시절 친구와 함께 창업한 회사에서 대표를 맡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안정적인 수준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사업 확장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소득적으로는 우리 집도 시부모님도 여유가 있어서 저와 시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어요. 다만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저도 뭔가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 이유는 시어머니가 며느라, 청소는 제대로 하고 있어? 여기 머리카락 떨어져 있잖아.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청소하는 거야? 라고 청소 지적을 하거나 지금 밖에 나갈 거지? 이 메모에 적힌 물건도 같이 사올래? 라고 말하면서 일부러 무거운 물건을 사오게 한다든지 어쨌든 저에게 잔소리하거나 귀찮은 일을 강요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가족의 사적인 공간까지 무단으로 들어와 제가 아끼는 브랜드 가방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제가 제멋대로 가져간 것에 대해 주의를 주어도 그 정도 가방은 그냥 빌려 써도 괜찮잖아. 라는 식이에요. 저는 시어머니가 썼던 가방을 그대로 사용할 엄두가 나지 않아 꼼꼼하게 손질 후 다시 사용하곤 해요.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매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제 방만 잠글 수 있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시어머니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서는 함께 있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무례한 태도를 모두 전달했고 장래에 제가 일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어요. 지금은 단지 견디는 것 밖에는 제게 선택지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어머니에 대해 불만이 있어요. 그것은 아들에게 공부를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라 우리 부부는 공부를 딱히 시키지 않고 있어요. 유치원에서 숫자를 읽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공부시켜야지. 라며 쓸데없이 학습지 같은 걸 구해와서 놀고 있는 아들에게 억지로 시키기도 해요. 어머님,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억지로 그런 공부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강한 어조로 말해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세요. 아들은 공부하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오래전부터 싫어했어요. 저와 남편이 있을 때는 거실에서 놀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자기 방에 들어가 노는 일이 많아졌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손자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 동거 생활이지만 이 공동주택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우나예요. 가정용 소형 사우나인데 시아버지가 예전부터 사우나를 좋아해서 집을 새로 지을 때 꼭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요. 게다가 요즘은 유례 없는 사우나 붐이 일고 있어요. 저와 남편은 원래 사우나를 좋아해서 집에서 사우나를 할 수 있다는 건 꿈만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덥고 답답한 데를 왜 들어가? 라고 말하며 사우나를 싫어하시지만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저는 이 사우나를 아주 좋아해요. 하지만 이후 시어머니에 의해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특히 제 앞에서는 본성을 드러내지만 겉모습은 좋아 보이고 친구도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한다네요. 지난 몇 년 동안은 상황이 좋지 않아 여행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다음 달에 당일치기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오랜만에 여행에 들떠있던 시어머니는 평소 저와 대화가 거의 없으시던 분인데 드물게 말을 걸으셨어요. 드디어 다음 달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어. 좋네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별 관심은 없었지만 일단 맞장구 쳐줬어요. 이번엔 오랜만이고 가까운 곳이면 좋을 것 같아서 경주에 갈 것 같아. 거기서 딸기 따기 체험도 하고 놀다 올 것 같네. 경주라면 따뜻해서 괜찮지 않나요? 그렇지. 따뜻하다면 뭘 입고 갈까? 오랜만에 여행이니까 새 옷 사서 갈까? 그리고 선물도 많이 사올 테니까 기대해줘. 이대로라면 남편에게도 비슷한 말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상대로 남편에게 여행 이야기를 꺼낸 시어머니. 그때 아들도 남편 곁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딸기 따러 간다고 했을 때 아들은 관심 있어 보였어요. 아빠, 딸기 따는 거 재밌어? 나도 딸기가 먹고 싶어. 라는 아들의 귀여운 질문에 남편은 딸기 좋아하지? 그럼 딸기 따러 가볼까? 당신도 같이 갈 거지? 남편은 부엌에 있던 저에게도 물었어요. 물론 가야지. 나만 남겨두고 둘이서만 간다며 미워할 거야. 미안, 당연히 같이 갈 줄 알고 있었어. 딸기 따는 거 알아볼 테니까 다음에 꼭 가자. 이렇게 해서 우리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여행이 결정된 후 시어머니는 사람이 변한 것처럼 저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평소에는 제가 공용 공간을 청소하는데 시어머니가 어느새 청소해 놓으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기도 했어요. 가족 모두가 시어머니의 행동에 놀라며 어머, 하실 수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나 여행이 가고 싶으셨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여행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평소처럼 돌아간다면 다행이겠지만 지금보다 더 잔소리가 심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여행이 끝난 뒤에 아쉬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의 여행 당일이 다가왔어요. 일찍 일어나셨던 시어머니. 우리는 휴일이라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나가신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어떻게 계시는지 궁금했지만 모처럼의 휴일이라 깨우지 않고 우리 셋이서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들이 소원하던 딸기 따러 가는 날이에요. 시어머니의 여행과 겹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날로 가기로 했어요. 우리는 10시에 집을 나섰는데 그때까지 시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이때 시아버지를 찾았더라면 그렇게까지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알아본 곳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딸기 농장이었어요. 아들은 딸기가 많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신난다며 큰 딸기를 찾아 따기 시작했고 무농약 딸기라 바로 먹어보기도 했어요. 즐거워하는 아들의 모습에 딸기 따러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기 따기를 마친 후 아들이 할아버지한테도 딸기 주면 좋겠다고 해서 선물로 사다 주기로 했어요. 어쩌면 시어머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집에 딸기가 많이 있어도 금방 다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애 첫 딸기 따기 체험을 마친 아들은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 후 백화점에 가서 셋이서 쇼핑도 하고 늦은 점심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해질녘쯤 가까운 역에 도착했어요. 휴일 저녁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봉투를 잔뜩 들고 있는 사람이 다가왔어요. 자세히 보니 얼굴색이 변한 시어머니였어요. 너희들 어디 갔다 왔어? 당황한 듯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우리 딸기 따러 갔다가 쇼핑 좀 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아빠는? 우리가 집 나올 때 안 보였어요. 아직 주무시는가 싶어서 그냥 조용히 나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더 파랗게 변해갔어요. 너희들 오늘 아침에 사우나에 안 들어갔지? 아침부터 사우나? 아무리 사우나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라 해도 외출하는 날 아침부터 사우나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짐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택시 승강장으로 뛰어갔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시어머니가 떨어뜨린 봉투를 주워들고 시어머니가 달려간 택시 승강장으로 뒤따라 뛰었어요. 다 함께 탈 수 없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저와 아들은 바로 뒤에 있는 택시를 타고 두 사람을 쫓아갔죠. 시어머니는 택시 안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사우나가 작동하는 걸 봤어. 당연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준비하는 며느리일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문 열고 나오지 못하게. 말끝을 흐리며 말하자 남편이 제대로 얘기해라고 다그쳤어요. 그래서 살짝 고장을 냈어.
항상 나한테 말대꾸를 하니까 혼을 내주려고 그랬지. 내가 돌아갈 때쯤이면 미라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장난삼아 가뒀던 거야. 그래도 그 전에 누군가가 당연히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럼 사우나에 있었던 건 아버지였다는 뜻이네요? 아마도 그런 것 같네. 사건의 전말이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 전해지자마자 집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남편이 전화 연결해줘서 지금 상황을 공유할 수 있었어요. 제가 조금 더 늦게 집에 도착하니 마침 남편이 시아버지를 구출하는 중이었어요. 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어요. 물론 시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어요. 저렇게 더운 곳에 마실 것도 없이 몇 시간 동안 갇혀 있다니.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몸을 식히기 위해 냉동실에 있던 아이스팩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드디어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남편이 동행해 구급차에 올라타고 시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우리는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다가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가 그 사이에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어요. 사우나에 가둬놓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요? 시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 보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점점 제 말투가 거칠어졌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애초 목표가 저였으니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쳤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해요. 우리는 직접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서는 시아버지를 치료하고 있었어요. 왜 사우나에 갇혀 있었는지 의사들도 놀랐을 거예요. 시아버지의 치료는 좀처럼 끝나지 않고 아무도 설명해주는 이가 없었어요. 아마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시아버지가 살아나기를 기도했어요. 만약 이대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시어머니는 어떤 죄로 심판을 받게 될까요? 아니, 심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의사가 설명을 해주었어요. 탈수 증세가 심했지만 어떻게든 회복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이곳으로 이송된 직후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왜 사우나에 갇혔는지 묻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시아버지가 살아났다는 소식과 동시에 시어머니를 혼내는 말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회복될 것 같다고는 하지만 금방 깨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꽤 늦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아들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아들도 오늘 하루 종일 긴장된 상태로 지내서 그런지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이 병원에 남았는데 그날 중으로 깨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다음 날, 저는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시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어요. 아직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편이 집에 가자고 권유해도 시어머니는 그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오후가 되자 시아버지가 깨어났어요. 바로 간호사 호출로 시아버지가 깨어났다고 알렸어요. 시어머니는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며 울면서 시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그러자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모여들어 진찰을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병실 밖에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다렸다가 진료를 마치고 나가는 선생님들. 남편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남편을 데리고 가셨어요. 여기 병원이야? 시아버지가 힘겹게 물었어요. 맞아,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도 시아버지는 사우나에 갇혀있던 기억이 희미해진 것 같았어요. 그러자 선생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남편이 돌아왔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에게 질문했어요. 먼저, 오늘이 며칠인가? 왜 이런 곳에서 있는가?
사우나에 들어간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거냐? 각각의 질문에 남편은 정성스럽게 대답해줬어요. 모든 수수께끼가 풀린 시아버지는 다시 조용히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정상적으로 일어나 아침을 든든히 드셨다고 해요. 의식도 명료한 것 같고 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퇴원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검사 결과는 그토록 심한 탈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 퇴원 허락이 떨어졌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저를 혼내기 위해 사우나 문을 고장냈다고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그 대답을 들은 시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이혼 신고서를 꺼냈어요. 솔직히 대답하면 이혼 안 한다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그 삐뚤어진 성격은 어떻게 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네. 더 이상 너랑 살기 싫으니 얼른 사인하고 이 집에서 나가. 평소 다정다감한 시아버지이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버리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그 후의 이야기인데, 시어머니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계속 소란을 피웠지만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시아버지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배려로 시어머니가 앞으로 살 아파트를 마련하고 그곳으로 시어머니의 짐을 모두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쫓겨나게 된 거죠. 별거가 시작됐지만 시어머니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계속 말했고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 다투게 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활 태도가 좋지 않아 쉽게 이혼은 성립되었죠. 남편이나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절대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반면 우리는 시어머니가 없어진 덕분에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지금은 집안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집에서 웃음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